자,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에 많은 국가들에게 상호 관세를 계획 중이다라고 밝혔고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일본의 이시바 총리랑 회담을 했었는데 기자들이 관세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I'll be announcing that next week. Reciprocal trade. We'll have a news conference. We'll lay it out. Pretty simple. 이 발언이 나오고 주가가 계속해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 관세에 취약한 테슬라 주가도 3% 하락을 했고 일주일로 봤을 때 테슬라가 빅7 중에서 가장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관세 얘기가 계속 나오고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지금 정부 쪽에서 정치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것도 테슬라 주가가 떨어지는데 어느 정도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비공식적으로 S&P가 0.24% 하락했고 나스닥은 0.5% 하락 그리고 다우존스는 0.54%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관세 리스크가 여전히 시장에 작용을 하고 있는 상태고 다음 주는 어떤 지표를 봐야 되는지 그리고 이번 주는 어떤 악재와 호재가 있었는지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주는 전반적인 지표들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금요일에 많은 악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시간대 물가지수 예상치 설문조사가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이번에 예상했던 게 3.3%로 지난달이랑 동일하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1%가 더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4.3%가 나왔는데 이런 적은 거의 1년 반 만에 이 정도의 쇼킹한 지표가 나왔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악재로 작용했는데 물가지수가 이렇게 높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미시건 대학교에서 설문조사를 하는 건데 미국 시민들이 물가지수가 높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 겁니다. 아무래도 캐나다랑 멕시코에 관세를 25%나 내는 게 돼버리면 수입품 가격들이 오를 거기 때문에 물가지수를 높게 평가한 거죠.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과장되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캐나다랑 멕시코가 실제로는 1개월 연장됐기 때문이에요. 아직까지 관세를 매길지 안 매길지는 미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당장에는 25% 관세가 미뤄지면서 이게 어느 정도 과장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기 물가지수로 본다면 큰 변화는 없었어요. 그래도 0.1% 올라가서 좀 안 좋은 악재로 작용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로 봤을 때는 0.1% 높게 나왔고 단기로 봤을 때는 물가지수가 크게 1%나 증가하는 지표가 나오면서 오늘 주가가 떨어지기도 했고요. 이제 다음 주에 CPI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오는데 그게 만약에 오늘 설문조사에 나온 것처럼 높게 나온다면 시장이 계속 하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다음 주 소비자 물가지수가 낮게 나온다면 시장이 안도를 하고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를 요약하자면 물가지수가 높아질 우려가 트럼프 대통령의 무리한 관세 정책이 불확실성 요소로 작용을 했고 미시간대 물가지수 예상치가 높게 나오면서 그 우려했던 거를 현실로 와닿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많은 국가들에게 상호 관세를 계획 중이다라고 밝히면서 그 우려를 더 증폭시켰고요. 그래서 다음 주 봐야 되는 건 CPI 물가지수가 낮게 나와주면 이 관세에 대한 우려도 줄어들고 그리고 관세가 어떤 관세가 나오는지 지금은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이 예상했던 관세보다 약하게 나온다면 시장이 올라갈 수 있고 만약에 관세가 강하게 나온다면 시장이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테슬라, 엔비디아, 그리고 속슬 추세를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들이 하방 압력이 있는지 상방 압력이 있는지 분석해 드릴게요. 우선 나스닥 지수는 어느 정도 횡보 구간에 있습니다. 박스권에 갇혀져 있고 이 긴 상방 추세를 작년 8월부터 올해 초까지 이어가다가 한 6개월 정도 상방 추세였어요. 그런데 이 6개월 동안 상방 추세를 벗어나서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주가가 좀 하방으로 갔습니다. 올해 시작하면서 주가가 떨어진 거를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고점에서 약 7% 떨어졌다가 이제 AI 쪽에 투자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방 추세의 하단을 딱 찍고 다시 올라왔죠. 그래서 지금은 약간 횡보 추세입니다. 추세가 없어요. 그래도 하방 추세는 벗어났습니다. 만약에 나스닥이 지금 가격으로부터 4% 떨어져서 503까지 떨어지면 이제 다시 하방 추세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테슬라 주가는 하방 추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스닥처럼 6개월 정도 상승하다가 올해부터 좀 안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고점에서 26% 정도 떨어졌고 이 하방 추세의 약간 중간 위치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주가가 309까지 떨어지면
이제 이 하방 추세에서 이제 벗어나서 좀 가파른 하락을 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가파른 하락을 하면 매수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 가격은 309불이네요. 309불까지 오면 어느 정도 하방 추세의 하단까지 와 있으니까 매수 기회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이번 주는 좋았어요. 이번 주 하방 추세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계속해서 AI에 대한 수요가 나오면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130불 가까이 갔었는데 이 하방 추세의 상단을 딱 찍었죠. 그래서 여기서 돌파를 한다면 신고가까지 시도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주가가 최근에 하락 추세였던 이유는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관세, 이제 자동차 관세 이슈 때문에 떨어지고 있고, 두 번째로 실적 발표가 안 좋았습니다. 기대를 줄 만한 건 많았지만 뭐 FSD나 휴머노이드나 하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6월 돼봐야 알 수 있는 거고요. 텍사스 쪽에 자율주행 로봇 택시를 올해 6월 달에 내놓을 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6월 달에 로봇 택시가 나온다면 주가가 상방으로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아직 2월 달이니까 4개월 남았으니까 근본적인 실적 발표, 이제 판매량, 매출, 마진 등등 그런 부분이 좀 부진해서 주가가 떨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어지는 거는 이제 정치. 일론 머스크 트위터 계정에 가보면 이 정치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지의 수장으로서 정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상황에서 좀 잡음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민주당 쪽에서 고소를 하고 소송을 하고 있고, 그리고 6월까지 이 테슬라 로봇 택시를 완성시켜야 되는데 정치 쪽에 몰두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오너 리스크로 작용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최근 소식은 USAID를 해산시키고 거의 10,000명이 일하고 있는 기관을 해산시키고 이제 교육부를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길 일론 머스크에게 국방부도 한번 확인해보라, 펜타곤도 확인해보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일론 머스크가 바쁜 상황이고 이 테슬라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정치적으로, 물론 이게 나중에 일론 머스크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거를 아니까 그렇게 하는 거겠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좀 악재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펠란티어 이번에 실적 발표가 굉장히 잘 나왔죠. EPS가 26%나 상회했고 매출도 6%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국방 관련된 회사이고 AI 소프트웨어 회사라서 테마적인 것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몰겐 스탠리에서 2월 4일에 95불 목표가를 줬고 지금 그 목표가를 넘은 상황이긴 하지만 이제 펠란티어는 상방 추세에서 100불을 지켜주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에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100불 지선을 지켜주는 게 추세로 봤을 때는 중요한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속스는 횡보인 상태예요. 최근에 관세 이슈 때문에 반도체들이 부진했던 것도 있고, 이제 AI 쪽은 좋지만 이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발전을 하면서 이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과연 계속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소프트웨어가 발전을 하고 있지만 이 반도체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는 강하다 라는 게 현재 시장 컨센서스이고, 그리고 관세도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중국과의 무역전쟁, 그리고 유럽이랑의 무역전쟁, 반도체를 미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이 나올까봐 진도체 섹터가 안 좋은 상황입니다. 추세를 보면 그냥 횡보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변동성은 커지고 있는데 여전히 박스권에 머물러 있죠. 그래서 속스는 25불 40을 지켜주는 게 중요하고 35불까지 가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35불을 돌파하면 이제 상방 추세, 25불 밑을 내려가면 하방 추세로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나스닥은 횡보 추세, 테슬라 하방 추세, 엔비디아 하방에서 벗어나는 추세, 펠란티어 상방 추세, 그리고 속슬 횡보 추세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주말에 이 상호 관세에 관한 분석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또 분석할 게 있으면 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